안녕하세요. 창의적 생활 코딩 온라인 강의를 맡은 장문수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최대한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어요. 아무쪼록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창의적 생활 코딩 교과목을 소개하자면 창의적 생활 코딩은 2020년부터 교양 필수 교과로 개설되어 소프트웨어 전교생 교육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로 인해 급변하는 현대사회, 즉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서 코딩은 국어나 수학과 같은 필수 교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발맞춰 우리 동서대학교에서도 교양 필수로서 코딩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과목입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은 이 과목으로 여러분들을 프로그래머로 양성하겠다가 아닙니다. 수학은 수리력, 사고력 등을 향상시키기 우수하기에 필수 교과이듯이 코딩으로 논리력, 문제해결 능력 향상이 우수함이 검증되었기에 이미 많은 선진국은 수년 전부터 코딩을 필수 교과로 배우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동서대학교에서도 코딩을 교양 필수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논리력과 문제해결 능력, 이 향상하는 데 우수하다. 자, 그래서 교양 필수로 또 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만 더 자세히 창의적 생활 코딩에 대해 소개를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창의적 생활 코딩 이 교과목은 자, 여러분들이 창의적 생활 코딩으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자,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고 이런 내용의 일환으로 지금 수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동서대학교가 이 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중심대학 사업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중 제일 첫 번째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튜터링입니다. 튜터링 프로그램. 자, 튜터링은 스크래치가 C 언어나 파이썬처럼 텍스팅 개발 언어보다는 훨씬 쉽지만 그래도 코딩 자체가 당연히 여러분들에겐 어렵게 다가올 텐데요. 자, 이를 위해서 코딩을 잘 하는 선배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튜터링이고 여기에 참여를 한다면 학습은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의 장학 마일리지 제도인 스마일리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리지는 추후 더 자세히 소개를 할 텐데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서 진행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물론 그중 튜터링도 포함이고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스마일리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연말에 이를 장학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소 점수 기준이나 이런 요건들이 있지만 창의적 생활 코딩 교과목 하나로 또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3가지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물론 이제 튜터링으로 수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시험 대비에 좋은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선배들과 친해질 계기가 지금 시국에서는 여러모로 부족한데 어찌 보면 이 튜터링도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튜터 간담회 등을 통해서 튜터링에 더 잘 튜터들이 신경 쓸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니까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참가를 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참가할 수 있는 거는 한 수업이 반 이상 진행되고 나면은 공모전이 2가지가 열립니다. 첫 번째는 창의적 생활 코딩 수강 수기 공모전, 두 번째는 스크래치 개발 공모전. 수기 공모전과 개발 공모전 2개가 열리는데 이것도
간단해요. 수강 수기 공모전은 여러분들이 코딩 수업을 듣고 느낀 점을 서술하는 간단한 수기 공모전이고, 개발 공모전은 말 그대로 스크래치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공모전입니다. 두 가지 공모전 모두 강의만 잘 학습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 또 특히 수기 공모전은 진짜 글짓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개발 공모전도 스크래치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수업만 잘 들었다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모전 모두 상금이 있는 공모전이기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상금이 있어요. 상금과 함께 스마일리지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스마일리지 포인트는 최소 포인트 이상 충족이 되면 연말에 속세 중심대학 사업단에 신청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일정 점수를 받을 때마다 선물도 받아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튜터링과 공모전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장학금을 잘 받도록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코딩에 관심이 또 있고, 또 창의적 생활 코딩을 계기로 통해서 코딩에 관심이 더 생겼다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기초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파이썬이나 웹 개발 등 되게 방학 중에 많이 진행이 돼요. 이것도 잘 참여하면 코딩을 돈을 안 들이고 배울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잘 참여를 해서, 이것도 물론 스마일리지 포인트가 나가니까 그런 포인트를 잘 모아서 여러모로 혜택을 받아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창의적 생활 코딩은 블록 코딩인 스크래치를 배우는 과목이고, 이를 통해 각종 혜택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창의적 생활 코딩 첫 번째 튜터링, 그 다음에 수기 공모전, 개발 공모전 꼭 잘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자면 창의적 생활 코딩은 블록 코딩인 스크래치를 배우는 과목이고, 창의적 생활 코딩 1은 스크래치, 그리고 창의적 생활 코딩 2는 또 다른 뭐 블록 코딩이나 아니면 데이터 마이닝 같은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 물론 비전공자 대상이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과 과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고 2도 튜터링, 수기 공모전, 개발 공모전 똑같이 진행되니까 잘 참여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목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자, 온라인 강의 수강 시 주의사항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 온라인 강의는 주차 수업으로 업로드가 되고 7일 동안 열려 있으니까 자기가 듣기 편한 날에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또 소셜미디어로 이 클래스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학습 완료 버튼이 나올 텐데 그거를 잘 클릭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제 출석 인정이 될 거고, 이 점 유의해 주시어 온라인 강의 수강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교과목 소개를 조금 길어졌는데 뭐 여러모로 혜택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안내를 해드렸고, 자, 이제 잠시 스트레칭 한번 하고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코딩에 앞서서 간단한 배경, 컴퓨터, 뭐 간단한 역사, 소프트웨어 중심 사이가 어떤 사이고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잠시나마 좀 살펴보고 나서 스크래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정도의 시간만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본격적인 실습은 그 다음 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칭이 끝났으면 본격적으로 이론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교재 소개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창의적 생활 코딩 주교재는 코딩 세계 초보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 위드 스크래치 3.0, 부교재는 스크래치 3.0 연습 문제를 통한 컴퓨팅 사고를 키우기. 자, 이렇게 두 권이 있는데
이 본 강의는 주교재인 코딩 세계 초보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 이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본 강의보다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책을 참고하시면 앞으로 뭐 시험이나 이런 대비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부교재도 마찬가지로 연습 문제들을 좀 다양하게 많이 수록된 거라서 직접 스스로 또 코딩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책 두 권, 주교재, 부교재 참고해 주시고, 자, 이론적인 내용 잠깐만 살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고 한 10분 정도면 끝나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컴퓨터란 무엇인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요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고 시작할게요. 자, 컴퓨터란 사전적 의미는 복잡한 계산을 고속으로 할 수 있는 기계인데, 이제는 뭐 사람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기계죠, 컴퓨터. 사실 뭐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등 이런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 기기들 모두 컴퓨터라 할 수 있죠. 컴퓨터의 구성 요소는 크게 두 가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인데, 일단 하드웨어를 먼저 보면, 하드웨어의 뜻은 단단한 장치, 단단한 장치라는 뜻이고, 컴퓨터의 부품이나 주변 기기들 모두 단단하니까 그냥 하드웨어라 합니다.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그리고 본체 부품인 CPU나 메모리 등등, 그래픽 카드나 이런 것들 모두 하드웨어라 합니다. 자, 그럼 소프트웨어는 부드러운 장치란 뜻은 아니고요. 하드라는 단어와 반대된 단어를 붙여줘서 소프트웨어인 거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죠. 우리 스마트폰에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랑, 그리고 뭐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모두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과거엔 이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서만 사용이 되었고, 또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만 쓸 수 있었다면, 이제 현대 시대에서는 소프트웨어는 더 이상 컴퓨터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냉장고나 TV, 자동차 등등 수많은 다양한 디바이스에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컴퓨터의 역사를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1940년대로 좀 돌아가서, 이때는 최초라고 알려진 컴퓨터였던 ENIAC이 만들어졌던 시기인데, 1946년 모클리와 에커트의 공동 설계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당시 개발 비용이 49만 달러. 49만 달러면 대충 6억 근처인데, 6억 정도 되는데, 이 당시 6억이면 또 어마어마한 금액이겠죠. 그 당시 경제를 생각하면. 자, 여튼 아래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저 기계들 전부가 애니악이란 컴퓨터인데, 복잡하게 막 전선들이 얽혀 있는 저런 기계들 전부 다 애니악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려면 저것들이 전부 다 배선판인데, 저 선들을 바꿔가면서 일일이 막 배선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던 방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굉장한 시간이 또 걸렸어요. 자, 이 애니악은 사실은 이제 군용으로 포탄의 탄도학 계산을 위해서 개발했지만, 종전으로 군용으로 사용을 하지 못했고, 우주선 연구, 일기예보, 초기 수소폭탄 시뮬레이션 등 이런 많은 분야에 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자,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이때 또 대표적인 주제는 뭐 폰 노이만이란 분과 에드삭이란 게 있는데, 애니악, 에드삭 이름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애니악을 조금 더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는 컴퓨터였습니다. 먼저 이 폰 노이만이란 분은 간단히 소개해서 이 정도예요. 원래는 헝가리의 수학자인데 앨런 튜링처럼 또 유명한 분이십니다. 양자역학, 함수해석학, 집합론, 위상수학, 컴퓨터과학, 수치해석, 경제학, 통계학 점점점 이거 다 생략됐습니다. 또 훨씬 더 많은 분야에 대해서
수많은 분야의 업적을 남긴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했던 인물 중 한 명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애니악 개발에도 참여를 했었고, 유명한 일화로는 컴퓨터를 이제 다 만들고 계산 대결을 했는데 결국 이분이 이겼습니다. 컴퓨터보다 훨씬 더 빨리 계산을 끝내고, 아 이거 컴퓨터 잘못 만든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또 이분이 기여를 또 크게 한 부분은 바로 이 폰 노이만 구조라는 건데, 이 컴퓨터라는 기기는 엄청나게 복잡한 기술에 집약된 기계잖아요. 근데 이 폰 노이만 구조는 저 당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원래 저 배선판에 일일이 배선하던 애니악의 단점, 저거를 보완하고자 컴퓨터의 명령이나 데이터를 모두 기억시켜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 폰 노이만이란 분이시고요. 이 구조를 적용해서 만든 게 에드삭이었고, 이 폰 노이만 구조는 현재까지도 컴퓨터의 실행 구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좀 뭐 여러 가지 아주 기행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아까 말했던 컴퓨터와 계산 대결에서도 이기고, 뭐 기억력이 엄청 좋아서 뭐 모르는 게 없던 그런 수준이었고, 그런 유명한 재미있는 일화들이 있는데, 이 아래 주소에 접속을 해보면은 만화로 좀 재밌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구경해봐도 좋고, 저 내용은. 자, 다시 또 이어서 이제 70년대, 90년대 이때를 한번 봅시다. 이 당시는 개인용 컴퓨터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반도체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하드웨어 원가가 크게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IBM에서 개인용 PC를 출시를 했고, 이후 이제 애플에서도 개인용 PC를 출시를 하고, 그러면서 PC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CPU, 연산을 담당하는 CPU가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드웨어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당연히 소프트웨어도 엄청나게 발전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라는 운영체제가 이때 탄생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뭐 윈도우 94, 95, 뭐 98 이렇게 많았었는데 지금 윈도우 10이잖아요. 아무튼 윈도우는 이때부터 만들어졌고, 글로벌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을 끼치면서 소프트웨어 시장이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아주 큰 발판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금 이제 누구나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사실 일찌감치 90년대쯤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컴퓨터 시장이 이제 기업들 간의 경쟁으로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하드웨어 시장도 되게 짧은 시간에 비약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PC는 더욱 작아지고 사양은 극대화가 되고, 들고 다닐 수 있는 첨단 기기들, PDA라는 기기, 그리고 뭐 전자사전이나 아이팟 등 들고 다닐 수 있는 기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휴대전화와 PC를 접목하려는 시도를 했고, 그래서 스마트폰이란 개념은 일찌감치 나왔지만 쓰기가 불편해가지고 뭐 잘 쓰이질 못했는데, 2007년 애플에서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너무나 사용하기 편한 이런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스마트폰의 시장 발전과 함께 컴퓨터 시장도 더욱더 크게 발전을 이어갑니다. 현재는 컴퓨터의 기능이 더욱 세분화되었고,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발전을 또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중이고요. 현재는 AI나 IoT 등의 기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특히 요즘은 AI 굉장히 각광받고 있죠. 인공지능 기술. 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현대 시대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 하는데, 자, 일상생활, 우리가 그냥 흔히 다니면서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그냥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엘리베이터나 가게에서 쓰는 포스기나 교통체계를 관리하는 신호체계를 조작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그리고 차량에 들어간 내비게이션 등 그냥 사실 소프트웨어가 없는 곳이 없죠. 도처에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 하고, TV, 자동차, 냉장고 등 사물이 컴퓨터화가 되면서 소프트웨어가 또 모두 들어가 있고, 사회 곳곳에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면서 현지 사회를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소프트웨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간단한 노동을 대체한다고 보면 되는데, 간단하게 문서 작업을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는 당연히 문서 작업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수기로 다들 작업을 했었어요. 특히 설계하는 분야에서. 요즘은 CAD로 건축 설계를 뭐 다 하잖아요. 도면을 그리고. 과거에는 그걸 다 일일이 그렸죠. 그래서 시간이 수배 이상 소요되고 문서 관리도 힘들었었고, 근데 이제 이 소프트웨어로 모든 게 빨라졌죠. 현대사회는 소프트웨어로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기술인 AI, 이로 인해서 소프트웨어가 또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게 되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은 학습이나 사고, 그리고 지각하고 이해하는 것들,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기능을 컴퓨터가 수행하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알파고가 있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활발히 연구 중인 자율주행, 그리고 또 이런 연산이나 이런 거랑 또 좀 다르지만 이제는 AI가 그림도 창조를 해냅니다. 창조 영역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 공학뿐만 아니라 인문계열 분야와 결합을, 인공지능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수많은 분야에 인공지능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합적인 직업도 좀 많이 생겨날 것이고,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더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론적인 내용은 잠깐 이 정도까지만 살펴보고, 자, 코딩을 좀 더 잘 배웠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크래치를 시작할 텐데, 스크래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서 오늘 이 강의는 마무리를 해볼게요. 스크래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스크래치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스크래치를 간단히 알아보고, 오늘은 아이디를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잘 보고, 강의를 보면서 아이디를 만들어도 되고, 보고 나서 아이디는 꼭 만들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스크래치 사이트에 접속을 할 텐데, 스크래치는 크롬과 같은 브라우저로 꼭 실행을 해줘야 돼요. 크롬이나 그다음에 뭐 오페라 뭐 이런 브라우저들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이제 익스플로러가 바뀌어서 엣지라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거 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9 버전은 쓰시면 안 됩니다. 스크래치 동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익스플로러 9 버전은 쓰지 마시고, 웬만하면 크롬 같은 브라우저가 좋으니까 뭐 이런 걸로 접속을 해주세요. 자, 접속을 해봅시다. 주소창에 scratch.mit.edu. 자,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뜨죠. 이게 스크래치 메인 화면이고, 일단 스크래치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면, 블록 코딩 언어로 레고 블록을 결합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블록을 결합해 나가면서 코딩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MIT에서 만들어져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운영 중이고,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딩을 이제 입문하는데 스크래치를 먼저 좀 해보고 시작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메인 화면은 이렇고, 뭐 그런 내용은 이 소개가면은 이렇게 막 적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고, 일단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좀 보면은 탐험하기 들어가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막 공유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니까 초등학생이 만든 듯한 것들도 좀 많이 보이죠. 근데 그중 좀 유명한 것들을 보면,
이 스크래치로 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 만들어진 걸 좀 보여주면, 자, 이분은 실제로 현업에서 일을 하시는 개발자인데 이분이 만든 것들을 좀 구경을 해볼게요. 되게 특이한 게 사실 많거든요. 자, 이거는 저도 아는 게임인데 옛날에 항아리 게임으로 알려진 게임인데 이걸 또 스크래치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항아리 게임이라는 거. There's no feeling more intense than starting over. If you've broken your Scratch project moments after you shared it, as I have, 정말 or 잘 you've spent 만들었어요. hours 이 working on a 스크래치로 이렇게 project 만든다는 only to 거는 notice too late that 정말 one of your 대단하죠. sprites has 물론 unexplainably 우리가 gone 이런 걸 missing. 만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You can make 코딩을 use of that difficult to 배우려고 하는 name thing 거지. of thing block 이런 within the 거는 sensing 저도 category. Amazingly 만들려면은 useful, but capable, 몇 달이 걸릴 due to 거예요. a Scratch bug, of leaving you crying as it dumps all your scripts in one 자, big and 아무튼 ordered heap. 생각보다 어렵네요. If you've made real progress coding a game, 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되게 많아요. 이분은 정말 퀄리티가 높은 것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한번 구경해 보고 싶은 분은 그리프 패치라고 검색을 하면 이분 것들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신기한 것도 많고, 하나만 더 보면 조금 눈이 어지러운 예제인데, 이거는 수학 개념이 좀 들어간, 함수 개념이 들어간 예제네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또 있고, 어쨌든 블록 코딩으로 다 만들어진 내용들이에요. 블록 코딩으로.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런 걸 만든다는 건 아닙니다. 자, 스크래치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아이디까지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이디 만들고 간단한 구성 정도만 한번 살펴보고. 아이디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매주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나갈 텐데, 결국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그 전에 이제 복습을 하기 위해서는 만들어 놨던 프로젝트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로그인을 안 하면 그 기록이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꼭 해주세요. 자, 스크래치 가입. 보통의 그냥 가입 절차처럼 만들어지니까 오히려 더 간단하거든요. 뭐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질 않아서 실제 이름 사용하지고 그냥 아이디 만드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쭉 만들면 돼요. 비밀번호 설정하고, 국가는 당연히 한국으로 해주시고, 영어로 나와 있으니까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죠. 자, 그리고 다음 이 정보는 비공개, 그죠? 생년월일 사실 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성별 사실 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말하고 싶지 않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요것도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건데, 이메일 주소 필수니까 확인해야 되네요. 근데 이메일로 뭔가 인증이 날라오는데 그 인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인증을 하면은 아까 저런 식으로 프로젝트들을 공유를 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거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는 학교에서 쓰는 거 이걸로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
자, 저는 동서 123이라는 아이디로 만들었고, 여기 나와 있듯이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댓글을 남기고 싶으면 이 메일에 온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할 필요 없고, 이 아이디를 잘 만들어 놔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만든 것들이 잘 저장이 되니까 꼭 만들어 두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만들기 탭을 가면 저 스크래치 만드는 화면이 뜨는데, 스크래치 화면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오늘은 이 화면 구성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코딩을 해보고. 자, 일단 지금 기본 처음 영어로 뜨는데, 이 지구본 클릭을 하면 언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이제 보기 편하게 다 바뀌죠. 자, 이렇게 하고 이 영역 하나하나를 보면은 일단 왼쪽은 팔레트라고 부릅니다. 파랑색, 보라색, 뭐 이게 보라색인가? 어제 노란색, 주황색 팔레트. 우리 그 물감 팔레트처럼 색깔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팔레트 영역이라고 부르고, 이 각 색깔별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동작 관련된 블럭들. 이걸 막 움직이거나 고양이를 움직이거나 하는 그런 동작이나 그런 거에 관련된 블럭들. 형태는 또 얘의 모습을 바꾸거나 뭐 그런 거 크기를 바꾸거나 형태에 관련된 거. 이 카테고리로 모아져 있는 겁니다. 각각을 클릭하면은 관련 블럭을 보고, 이 작업 영역, 여기가 이제 코딩하는 영역이죠. 여기다가 블럭을 이렇게 올려가면서 블럭을 붙여가면서 이렇게 붙여가면서 블럭 모양을 보면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이게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합해 나가서 코딩을 하는, 여기가 바로 코딩 영역. 돋보기 아이콘으로 확대 축소 가능하고, 이거는 원래 크기로 돌아가고. 자, 그리고 가운데가 코딩하는 영역이고, 우측 부분은 실행 화면 영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코딩한 대로 동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행 영역이고, 그 아래는 스프라이트와 무대를 설정하는 영역. 스크래치는 이 스프라이트라는 이 오브젝트에다가 코딩을 하는 거거든요. 스프라이트. 그래서 얘의 뭐 속성 값도 여기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해서 동작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자, 화면 구성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위에는 이제 프로젝트명 바꿀 수가 있고. 자, 어쨌든 프로젝트는 이제 다음 차시부터 만들어 볼 거고, 지금 1차시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이디를 꼭 만들도록 합시다. 다음 내용에서 이제 숲속의 곰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코딩을 배워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